그래서 오늘 해야 될 그 해방 공작 일단 했거든요. 해 가지고 여기 인제 기다리고 있어요. 접수는 됐어요. 그렇게 인제 해방 공작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첨부 서류도 가압류 결정문만 넣고 인제 위임장 넣고 하면 되고. 그러면 그전에 인제 법무사로서 대리인으로서 자격자 요게 그 등록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 신분증하고 그다음에 신청서, 인증서, 인증번호 그 신청서랑 그다음에 그 등록증, 법무사 등록증 그거 들고 가면은 바로 줘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와 가지고 여기에 등록하시면 돼. 그러면 채무자를 대신해서 공탁을 할 수 있고 또 채권자를 대리해서 뭐 "돈 내놔라." 이렇게 지급 신청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탁 신청서 한번 가 볼까요? 요렇게 전화번호는 기재를 안 해도 되고 요 별표만 기재하면 되죠. 공탁 유형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변제 공탁. 변제 공탁 같은 경우는 인제 청구 이해소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강제 집행이 들어왔어. 근데 어찌든지 뭐 돈이 없었다 그동안은. 그래서 집에 인제 강제 집행 개시 결정이 딱 붙으면은 그 대출도 안 되고 무슨 또 뭐야 그 재산에 대한 그 제한이 가해지니까 뭔가 불이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강제 집행을 어떻게 지워야 돼. 예. 불안하잖아요. 그죠? 집에 막 사람들 들락날락하고 그러면은. 그래서 인제 "강제 집행을 정지하게 해 달라." 취소하게 해 달라. "그걸 지워 달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돈을 갚을 테니까. 그럼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돈만 갚는다 해고 자동적으로 그냥 법원에 가 가지고 "저 돈 갚았는데요." 이래가 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일단 절차는 변제 공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 채권자가 돈을 받은 다음에 자기가 인제 신청 취하하고 집행 해제 신청을 해 주면 되는데 그걸 안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통해서 말을 했을 텐데 아파트 이런 거에 대해서 뭐 2-3천 가지고 아니 1,000만 원 가지고 강제 집행 경매 신청을 해 버리면은 그럼 도리가 없단 말이에요. 어떡해. 예. 그러니까 인제 그걸 뭐 사실 1,000만 원 해도 아니 뭐 100만 원만 해도 다른 재산이 없다. 아파트 이런 거 뭐 3 억짜리 이런 거에 강제 경매 신청해 버리면은 손해가 반값하잖아요. 막심하잖아. 그래서 어떻게든 그걸 막아야 돼. 그래서 저번에 제가 인제 채권자 입장에서 얘기 한번 주로 채권자의 입장에서 한 번씩 얘기하는데 아까도 채권자 입장에서 그 급여 압류해 버리고 예? 집에 빨간 딱지 붙여 버리고 그다음에 또 그 아파트에다가 경매 신청해 버리면은 이거 뭐 채무자가 사실 가만히 있을 것 같지만 채권자 입장에서 그렇거든요. 와 가지고 그래 채무자가 너무 묵묵부답이고 정의도 없고 그래서 뭔가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제가 인제 쫙 읊어 드리죠. 그중에서 인제 가장 강력한 게 그 경매 신청인데 어떻게든 경매가 되면은 그 채무자 측에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경매 비용이 저번에 얼마랬어요? 경매 비용이 한 350 에서 400 되잖아요. 일단 그거 뒤집어 써야 된다. 어. 중간에 그걸 중지 신청하더라도 그때까지는 경매 결정이 나오는 때가 한 3-4일 만에 결정이 나오거든요. 경매 결정이 나오려면은 바로 한 1-2주 만에 거기 현장에 나와 가지고 현황 조사하고 막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매와 집행에 대해서는 그 민사 집행에 대해서는 철저히 공부해 둘 필요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공부하실 때 너무 의문을 갖고 하시지는 말라. 일단 공부하는 것만 해도 익숙해지는 것만 해도 '아 뭐가 있다. 어떤 용어가 있다.' 하는 것만 해도 나중에 그 실무를 하시면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너무 또 뭐 제가 또 민사집행법 열심히 하라 해 가지고 그거 시간을 너무 많이 들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제 변제 공탁이란 변제하고 난 다음에 변제 공탁을 한 다음에 청구 이의소를 같이 제기해야 되는데 청구 이의소를 하는 게 인제 그 내용이잖아요. 변제를 했으니까 요거를 아까 얘기했듯이 또 중간에서 했죠. 아까 얘기했듯이 채권자가 돈을 안 받아준다. 왜냐하면 "이자가 더 많다. 내가 니한테 더 빌려준 게 더 많다. 그러니까 뭐 더 내놔라." 이렇게 하면서 안 지워 주는 경우가 있어요. 버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채무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법적으로 처리해야죠, 돈이 들더라도. 그러니까 일단 하는 게 인제 변제 공탁을 해야 된다, 여기 와서. 그럼 제가 인제 변제 공탁을 해 드리고 그다음에 또 뭐 하냐면 인제 청구 이의소를 제기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청구 이의소만 제기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 청구 이의소의 내용은 "변제했다. 그 채권자가 안 받아서 변제했으니까 여기에 찾아가니까 공탁이랑 변제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걸 찾아가면 되니까 강제 집행을 취소하게 해 달라. 강제 집행 취소라는 명령을 내려 달라. 이렇게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청구 이의소라는 것은 그냥 간단한 결정 절차가 소잖아요, 소. 그럼 채권자, 채무자를 부르잖아요. 그 부르기 전에 조정 기일을 잡아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조정 기일 잡는 데만 한 달 반 정도 걸리고. 그럼 채권자가 이게 조정 기일에 나가느냐? 안 나가요. 어. 안 나가면은 또 강제 조정이 되기도 하고. 강제 조정해 가지고 그 조정 결정문을 갖다가 채권자한테 보내 버려. 그런데 인제 그 법원에서 인제 법원에서 잘하는 거죠. 조정 결정문을 채권자한테 보내면은 채권자가 이제 조정
그 결정문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면 되거든요. 강제 조정 결정문에 대해서 이의 신청하면 되는데 이의 신청을 안 하죠. 하면은 또 어떻게 될까 봐 어차피 인제 3천 공탁금에 대해서는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인제 그거를 갖다가 인제 예 청구이소는 채무자의 승소로 된다. 예. 근데 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청구이소를 제기만 한다 해 가지고 강제 집행이 정지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안의 민사 본안의 청구이소는 민사 본안의 소죠. 예. 본안의 소인데 저기 경매법원에서는 지금 절차가 막 칙칙폭폭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게 좀 복잡해. 나중에 가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냥 우리 법무사들이 뭐 이런 거 수임하면은 아이고 수임료가 많아요. 그리고 변제도 이것도 해야 되죠. 청구이소도 제기해야 되죠. 그럼 또 뭐 더 해야 돼요? 요게 중요하죠. 강제 집행 정지 신청해야 돼요. 정지 신청. 중지가 아니고 정지 신청. 그다음에 또 강제 집행 정지 신청이 또 간단한 게 아니고 여기에 인제 본안의소를 제기했으니까 정지 신청할 때 가압류도 변제 공탁도 하고 여기 본안의 청구 이의소도 제기했으니까 강제 집행을 정지해 달라 하고 신청을 하는데 여기다 정지 신청만 하면 되느냐 아니고 담보 공탁을 해야 돼요. 이것도.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 아니 저기 변제 공탁 했잖아요. 변제 공탁 현금 다 냈잖아, 현금으로. 변제 공탁을 뭐 이렇게 보증보험 이런 거 안 해도 현금 다 내야 돼요. 청구 금액 싹 다 내야 돼. 이자까지 다 내야 돼요. 그리고 요 이자 계산해 가지고 싹 다 이게 이자 계산하고 그다음에 강제 집행에 든 비용 있잖아요. 그것도 다 내야 돼요. 하나라도 빠지면은 안 돼. 예. 그러니까 강제 집행에 든 비용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법원에 가 가지고 여기 채무자 보고 그 기록 이게 좀 이게 열람 신청해 가지고 사진 찍든지 해 가지고 한 장 받아오라 하면 돼요. 그럼 거기서 한 장 받아 가지고 "내한테 뭐 저번에 사진 찍어 보내주던가?" 그래 가지고 여기에 첨부를 하면 돼요. 그래서 다 인제 변제 공탁한 다음에 인제 강제 집행 중지 신청할 때 중요한 거는 또 담보 공탁을 하라 그래. 그래서 여기는 그다음에 그 담보 공탁은 인제 또 3,000,000 원을 내야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여기서 3,000,000 원을 내고 3,000,000 원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서울보증보험에 공탁 보험증권으로 뭐 이렇게 대신 내게 해 달라 하는데 요게 좀 서울보증보험에서 잘 안 해 주는 수가 있어요, 신용도에 따라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서울보증보험 대리점 예?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그렇대요. 어차피 만약에 그걸 해 줬다가 경미 신청이 만약에 취하돼 가지고 서울보증에서 보험 사고가 말하자면 보험 사고죠. 일어나는 경우가 각각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적법하게 집행 권한 받아 가지고 강제 집행이 들어왔잖아요. 강제 집행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나 봐요. 내가 볼 때는 이제 변제 공탁했는데 어찌 그리 사고가 날까? 사실은 저 구조는 변제 공탁도 했고 이렇게 해서 사실 뭐 그렇게 문제가 될 구조는 아닌데 그래도 서울보증보험에서는 신용도에 따라서 안 해 주더라. 보증보험은 15,000 원밖에 안 하거든요. 15,000 원. 그래서 담보 공탁 신청서를 넣으면은 처음부터 넣기도 하고 그냥 넣으면은 한 뭐 하루 이틀 만에 그게 나와요. 예. "보증보험으로 대체한다." 이게 나와요. 그리고 소명서를 써야죠. 변제 공탁했으니까 "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체하게 해 주시라." 이렇게 소명서를 쓰면 돼요. 그럼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해요? 그게 이제 걱정이잖아요. 그죠? 법무사가 되면은 이런 신청서를 저도 제일 처음에 그랬거든요. '이런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할까?' 예. 그러니까 이게 실무와 공부와 시험 공부와 교수 기본서의 천지차별인 거예요. 이런 거 팍팍팍 잘하면 이렇게 팍팍 잘해 가지고 수임 팍팍 해 가지고 돈 벌면 되는 거지. 뭐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그 말을 한번 할 거예요. 돈만 잘 벌면 된다 어떻게든. 뭐로 가든 변호사만 붙으면 되는 거고 법무사가 됐다 이러면은 어떻게 하든 뭐 불법적인 방법 말고 사건 많이 수임해 가지고 뭐 이거만 하면 된다. 그 정도만 하면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변제 공탁이 가장 이게 제가 저번에 신청했는데 가장 난이도가 있었다. 그래서 깔끔하게 그렇게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일단 또 뭐냐면은 이게 또 사건 줄줄이 사탄인 게 뭐냐면은 일단 청구예소를 해 가지고 예? 청구예소를 이겼잖아요. 이겼으면은 인제 경매신 그걸 지워야 되잖아요. 그죠? 일단 이거는 정지돼 있어. 예. 변제 공탁해 가지고 청구예소를 제기해 가지고 강제 집행은 정지가 돼 경매는 개시 결정이 정지가 돼 있는데 결국에는 청구소를 이겼으니까 경매 결정을 이걸 갖다 다 지워야 되잖아요. 그죠? 집행 취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집행 절차 강제 집행 취소를 해야 되는데 이거 취소 신청하는데도 돈이 들어요.
의뢰인 입장에서 죽을 만이지. 뭘 까딱 손가락 하나인데 뭐 해 준대. 아이 나중에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철저하게 저처럼 이렇게 그 딱딱딱딱 건별로 이렇게 단절 줄줄이 비엔나처럼 이렇게 몽콜몽콜 단절해 가지고 나중에 사건을 수임해야지 요거 한꺼번에 다 해 드릴게요 이러면은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나중에 한번 그거 얘기하겠지만 저도 저번에 변호사법 위반했다고 어떤 미친 변호사가 저를 변호사협회에 고소를 했어. 고발을 했어. 민원 제기를 해 가지고 유흥천 법무사가 변호사법 위반해 가지고 지가 변호사처럼 포괄 수임해 가지고 사건 처리한다 이렇게 택도 없는 소리를 해 가지고 내가 막 방방 뛰고 막 이렇게 쟤 같으면 가만히 있었겠어요. 뒤집어 가서. 그래 가지고 내가 막 전화도 하고 예 우리 회장님한테도 막 전화하고 해 가지고 전국을 한번 뒤집은 적이 있어요 제가. 물론 뭐 꼼짝도 안 하대. 예. 그런데 있는데 조심해야 돼요 이거. 예. 법무사 되면은 나중에 가서 저는 이게 방방 뛰어 가지고 이게 결국에서는 거기서 찍소리 못 하게 만들었지만은 어떤 법무사는 지금도 고소당해 가지고 물론 혐의 없이 처리가 되긴 됐는데 그래도 여기 고소당해 가지고 수사받고 뭐 이렇게 거의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몇 건이라고요? 1 건, 2 건, 3 건 이게 등기부에서 지우는 것까지 4 건이에요. 각각 수임을 하면 된다. 최소한 각각 수임이니까 최소한 40 에서 4, 4, 16, 160 한 총 하면 200이 들죠. 그렇죠? 요즘이 길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 진짜 꿀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제 공탁.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제 납세 보증, 일반 집행, 몰취 공탁 뭐 이런 거 전 안 해 봤어요. 일단 이제 해방 공탁. 이렇게 하면은 법원 선택하고 서울중앙지법 뭐 이렇게 하면 되고. 법령 조항 찾기 이러면은 만약에 여기 가압류 해방하고 몰수 보호, 해방 공탁 이렇게 클릭해 주면 이렇게 들어가요. 예 확인 눌러 주고. 총 공탁금액 아까 했던 거 3,000,000 원 이렇게 하고. 여기는 없잖아요. 그럼 넘어가면 돼요. 다음으로 가기 위해서. 당사자, 이제 공탁자밖에 안 나와요. 여기는 해방 공탁이니까. 그래서 자연인 이렇게. 그래서 공탁자만 자연인 이렇게 하고 당사자 적어 주면 되고 주민등록 주소 다 적어 주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당사 다음에 상세 정보 입력에 가서 요거는 안 적어도 되잖아요. 그죠? 이 사건의 취소를 해방 공탁이다. 이렇게 공탁 납부은행 농력 납부은행 같은 경우는 신한은행을 잘 써요. 여러분들 인제 법무사 시작하면 신한은행 계좌 하나 가지고 있으시면 돼요. 관련 사건 정보 이거 이거 적으면 되죠. 예. 뭐 서울중앙부변행이 카단이에요. 카단. 가압류 그거는 그냥 카단해 가지고 해 주면 되고 선택하세요 이게 보면은 채권자가 누구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조동국 뭐. 채무자는 안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첨부 서류 제출해 가셔서 당사자 안 해도 되고 문서명, 위임장 하고 압류는 아니잖아요. 그죠? 가압류 결정 요거 하고 난 다음에 여기 보면은 작성 완료가 있어요 밑에. 작성 완료 누르면은 신청서가 됩니다. 그다음에 한 1 시간, 2 시간 쭉 이러면 신청서가 접수 완료 이렇게 떠요. 여기 만약에 신청 현황 가면은 이게 공탁 신청 현황 가면은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공탁 신청 이렇게 뜨고 난 다음에 조금 기다려 보면은 공탁금 아까 3,000,000 원 납입해라 공탁서 신청은행 이렇게 나와요. 그럼 캡처해서 채무자한테 보내주고 하세요 이러면은 거기서 확인하고 공탁서가 날라와요. 제가 공탁서에 그거를 갖다가 인제 출급을 할 제가 인쇄를 할 수 있죠. 그럼 인쇄를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인제 집행취소 신청을 하는 거지. 집행취소 신청도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1-2 시간이면 그냥 뚝딱 끝낼 수 있어요. 재밌죠? 그래서 이렇게 돈 버는 거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한 거랑 열심히 공부를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써먹는 거는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써먹는 거하고 인제 저번에 우리 얘기했듯이 뭐 사실은 그렇잖아요. 법무사가 뭘 대중해요. 돈만 벌면 되잖아. 진짜로 남들이 뭐 3 건 수임할 때 나는 뭐 7 건, 8 건 수임하면 되는 거고 남들이 뭐 40, 50 받을 때 나는 뭐 80, 90 받아 가지고 배로 하면 되는 거고 그럼 더 배 뜯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스킬을 좀 이렇게 스스로가 개발을 하셔야 돼.